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임대해주는 분양주택이란 말로 얼마 전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에 1차 500호, 2차 590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보유한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일명 반값아파트 입주자 모집이 있었다. 1차는 59평방미터, 약 18평으로 건물 분양가는 3억 5,500만 원, 토지 임대료는 부가세 포함 월 44만 원이고 2차는 49평방미터 약 15평으로 건물 분양가는 3억 1,444만 원, 토지 임대료는 부가세 포함 월 39만 원이다. 경쟁률은 1차는 평균 40대 1, 2차는 평균 18대 1로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다. 아직은 사전 예약이고 2026년 본 청약 전에 포기가 가능해서 일단 찔러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안 그래도 반값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이번 고덕강일 3단지는 거의 하남이랑 가까운 입지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마곡 서울대방, 동작구수방사, 면목행정타운 정도의 입지라면 얘기가 달라질 것 같기도 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주택법 제15조에 의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자가 가지는 주택으로 고품질의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의 자가 소유 기회를 확대, 보장하여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공급되는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또 국토부의 공공분양주택 브랜드인 뉴홈의 주택 유형 중 나눔형에 해당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분양받는 자가 취득하여 40년간 거주한 뒤 재약정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분양주택이다. 반값 아파트라는 개념이 애매할 수 있는데 아파트 분양 원가에 건물 부분만 포함시키고 50에서 60%를 차지하는 토지 임대 가격은 제외시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이유이다. 토지 소유권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있다 보니 토지 임대료 40만 원 정도를 매달 내야 되고 건물에 대한 분양가도 은행에 대출을 2억 정도는 받아 이에 대한 이자도 매달 80만 원 정도 내야 되니 이거는 그냥 반전세나 혹은 임대 아파트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아니다. 향후 이 아파트가 40년쯤 지나면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철거를 앞두고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건물값으로 지불한 분양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40년 된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는 건물의 가치보다는 서울에 위치한 토지의 가치 때문이다. 그런데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가장 큰 한계는 40년이 지난 이후 토지는 국가 소유이니 토지 가격 상승분은 국가가 챙기는 반면 건물은 낡아, 다시 말해 건물의 자산 가치가 사라져 영원이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부동산은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재테크의 목적도 분명히 있는데 전문가들은 반값 아파트 정책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고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지속 가능성과 정책 효과가 의문스럽고 부작용 또한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용산구 서부 이촌동 중산시범 아파트는 1970년 6월에 지어져 1996년에 이미 재난위험 D등급의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 됐지만 아직 재건축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상태다. 중산시범 아파트가 재건축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토지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땅 전체를 매입하지 않으면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다행히 2022년 서울시에서 토지 매각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중산시범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토지 매입에 가구당 4억 4천만 원 수준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어 땅 없는 서름을 톡톡히 받고 있다.
만만치 않은 토지 비용이지만 재건축에 대한 의지가 강력해 현재까지 전체 266가구 가운데 85.7%에 해당하는 228가구가 용지 매입에 찬성해 진행 중이다. 시유지를 매입한다고 해도 갈 길은 멀다. 시유지 매입 전체 절차는 1년 정도가 소요되고 재건축 절차도 상당히 복잡한데 아직 재건축 정비계획 초안도 없는 시계제로의 상태다. 정리하자면 3억 원이라는 반값에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분양주택이 아니라 사실상 분양가 3억 원을 내고 40년 동안 매달 120만 원 월세로 거주하는 장기 분양주택이나 마찬가지로 임대 아파트나 반전세는 그 보증금이라도 남아있는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물 분양가는 그 미래 가치가 보장되지 않는 반값 가치만 하는 반값 아파트인 것이다. 그리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는 순간부터 청약통장은 사라지고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이 줄줄이 따라붙어 이럴 바에는 임대 아파트가 훨씬 머리가 안 아프고 돈도 아끼는 것일 것이다. 반값 아파트는 정치적 영향이 다분히 있어 처음에는 집값이 폭등했던 2006년 시절로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폭발력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반값 아파트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하며 2009년 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특별법까지 제정되었다. 법령 제정에 앞서 2007년 첫 공급 유형은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 아파트로 토지임대부 주택과 더불어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시세 차익을 공공기관이 전액 회수하는 환매 조건부 두 가지였는데 결과는 최종 계약률이 7.5%에 그쳐 미분양으로 실패하였다. 그 후 반값 아파트가 실패한 정책이라는 꼬리표가 달렸음에도 수도권 허파인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까지 분양한 보금자리 반값 아파트가 있었고 공공 자가주택 반값 아파트가 있었고 개발 이익을 최초 입주자에게 몰아주는 로또 청약 반값 아파트도 있었다. 정부는 반값 아파트라는 오명을 싣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다가서려면 토지에 대한 정책을 바꿔 정책적인 장기저리 금리를 적용해 주택 분양자가 40년 동안 토지 임대료 말고 땅값으로 갚아나가게 하여 결국에는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게 만들어주는 게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여기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등 사회에 발을 들이는 초년생들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제목들이므로 정책적 배려를 최우선으로 하고 서울 등지에 살면서 조금이나마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준다면 일단 마음부터 안정이 될 것이고 조금씩 저축이라도 할 기회를 제공해 돈을 모으게 해준다면 사회는 더욱 활기차지지 않을까 싶다. 경제연구소 RTI였습니다.